안녕하세요. 김우탕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도 시리즈 연강으로서요. 77번째 강의인 그 노무 제공자의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좀 뭐 건방질 수도 있지만 감히 제가 이제 2023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문제고요. 일단 출제 조문은요. 고용보험법 특례다 보니까 77조의 9까지 가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고요. 그리고 시행령 104조의 16까지 나가는 지급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12월 그러니까 2022년 12월 11일부로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게 시행이 돼요. 개정은 6월에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보시면 노무 제공자의 출산 전후 급여 일반 돼 있는데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보통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출산 전후 급여가 그 공식 용어인데 저희는 뭐 사회보험법에서 뭐 이렇게 그 논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우리 시험에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일반 상용직과 그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그 특고나 그 노무제공자 그리고 분하예술인으로서 그 출산 전후 휴가 급여하고 중복될 때는 또 이렇게 그 상쇄하는 장치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출산 전후 급여 노무제공자 요건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자, 일단은 1번 보시면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개월이라는 말은 맞아요. 3개월은 지금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은 적어도 채워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로서 요 말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요 개정된 사항이에요. 자, 뭐냐면 그 출산을 했을 때 피보험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마치 재직처럼 그 신분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문화예술인도 그렇고 노무제공자는 그때 이제 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일 현재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돈을 많이 내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게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해서 과거 이력까지 끌고 와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 기간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일단은 18개월이라는 거 18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마치 상용직의 실업급여의 기준기간과 그 동일한 기간이에요. 물론 이분들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기준기간은 24개월이라고 이미 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급여의 지급기간은 요걸 못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는 120일 똑같고요. 상용하고. 그리고 상한액도 30일 기준 200만 원 똑같고 참고로 하한액은 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신청 기한은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유예해주는 예외 사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해설은 조금 길어요. 자, 출산 전후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의 요건과 거의 비슷해요. 자, 일단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 제공자로서 자, 보시면 18개월 기억하시고 단위 기간이 합산해서 3개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면 이번에 개정이 된 게 기준 기간이 설정된 것은 출산인 현재 피보험자로서가 가입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시행령, 아직 법제처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자,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따로 휴가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쉬다가 잠깐 노무 제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일부는 노무 제공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정 금액 미만이면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그 기준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문화예술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예외 사유도 문화예술인의 예외 사유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예술인하고 그 노무 제공자는 출산 전후 급여 쪽에서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 느낌도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보시면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은 90일, 다태아는 120일, 상하는 200, 하하는 아까 말씀드린 80, 문화예술인은 60입니다. 그리고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1년간 월 평균 보수 100%를 30일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월 평균 보수의 100%라고 제가 썼는데, 자, 요거는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년간 월 평균 보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요 1년 동안의 소득을 투입한 일수로 나눈 다음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30일을 곱하는 구조에서 대략적으로 월 평균 보수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소득 요건이라고 해서 노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자, 이것까지는 너무나 디테일하니까 우리 시험에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당장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보시면 매 30일에 대해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1년간 월 평균, 대충 월에 얼마 받는다 했는데, 자,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자, 보시면은 그거에 비달할 때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40분의 15라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는요. 자,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요게 40분의 15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맞춘 거고요. 요 1333340에 40분의 15를 곱하면 또 5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율은 맞춘 건데 이게 100분율이 아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40하고 15 요거 나중에 어렵게 낸다면 괄호 채우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을 때는 150만 원에 미달했을 때는 출산 전후 급여를 그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 다 소득이 모두 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모두 충족해야지 그 엔드 요건이지 오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의 예외 사유는요.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에 질병이나 부상, 그다음에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내용은요. 이 슬라이드 내용은 조금 언젠가 나중에 좀 나올 것 같은 디테일한 내용이고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12개월 신청해야 된다. 피보험난이가 3개월, 기준기간 18개월, 그리고 피보험자였던 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뭐 시험 또는 수험과 관련해서도 괜찮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앞으로 이제 종종 물어볼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같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